우주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기량을 구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고 그림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여기서 전기량을 한번 구해 볼 텐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전기량을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동영상을 찍다가 목소리가 지금 많이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들을 해주길 바래요. 자, 그러면 먼저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내경이 A이고 외경이 B인 무한히 긴 동심 원통에서 전기량을 구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동심 원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엑시얼 실린더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심이라고 하는 자체는 A라고 하는 내경이 A인 요 원통하고 외경이 B인 이 원통이 여기 중심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내경은 A이고 지금 보면은 외경은 이만큼 B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와 B 사이에 최적 전화 밀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빗금친 부분에 최적 전화 밀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안쪽, 그러니까 여기 빗금이 없는 부분 이쪽과 그리고 이 외부에는 지금 보면은 여기에는 전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조건 내에서 우리가 한번 전기장을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전기장을 구하려고 하면은 어떤 법칙을 써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은 그 생각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전하 분포 자체가 대칭적이에요. 대칭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좀 더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꼴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는데, 가우스 법칙이라고 이렇게 쓰고, 가우스 법칙은 간단하게 말로 정리를 하면은 안쪽에 있는 전하가 바깥 공간에 전기장의 선속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기호 처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안쪽에 지금 전하가 있을 테고, 그리고 바깥 공간에 전기장의 선속이 있어요. 전기장의 선속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장하고 이렇게 면적 사이에 두 개의 내적을 이렇게 취해준 다음에 전체 공간 자체를, 표면 자체를 다 이렇게 감싸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유전율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쭉 다뤄왔던 가우스 법칙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전기량을 구할 건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전기량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잡아서 구하면 될까요?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기준면 자체가 3개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가우시안 서페이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는 어떻게 정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A보다 작을 때, 그렇죠? 이때가 하나가 있을 때고, 그리고 또 하나는 A와 B 사이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밖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으로 이렇게 할게요. 지금 제가 빨간 색깔로 이렇게 쓴 거는, 이건 뭐냐면 가우시안 서페이스 면이에요. 가우시안 기준면, 가우시안 서페이스를 이렇게 3가지로 구별해서 정할 거예요. 구별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조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이쯤에다가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를 첫 번째,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보면은 A보다 우리가 가우스면 자체의 기호를 루로 쓸게요. 지금 이 원통 좌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우스면까지, 가우스면 서페이스면까지 이 거리가 지금은 A보다 작을 때예요. 바로 이 경우에요.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값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이때는 안쪽에 있는 전하를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때 안쪽에 있는 전하가 있어요? 전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안에는 전하가 없어요. 전하가 이렇게 없고, 그렇죠?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전기장 자체도 이렇게 0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첫 번째 조건에서는 전기량에 대해서 이렇게 구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2번.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논리 전개를 해야 되는데, 논리 전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먼저 저는 이쪽 3가지 텀으로 나눠서 풀게요. 이쪽 등물을 중심으로
오른쪽을 먼저 전개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선속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할게요. 문제를 풀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세 번째는 이제 두 개를 갖다라고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 전기장을 구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두 번째 조건을 써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되겠죠. 내경보다 가우스면까지의 거리가 멀고, 그리고 또 하나 B보다는 이렇게 짧은 경우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우스면을 여기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예요. 이 모양으로 원통 형태로 잡았을 때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정해놓고 나서 먼저 우리는 이쪽에 있는 1번인 경우 여기를 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입실론 제로가 있고, 여기는 총 전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여기는 입실론 제로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가 총전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의 최적이에요. 최적. 원통의 최적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최적의 형태를 가질 테고, 그리고 여기에 루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밀도가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적분 요소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dv꼴로 적분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논리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논리를 전개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입실론 제로가 있고, 그리고 1은 요 앞으로 좀 있다가 값이 나올 거라, A라는 값이 나올 거라 좀 이따 써줄게요.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여기가 최적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 V라고 하는 값이 지금 뭐냐면 요만큼이에요. 그렇죠? 요만큼 있는데 여기에 A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는 상수예요.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로에 N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dv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써주면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가 원통의 최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가 원통의 최적이에요. 원통의 최적이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원통의 최적 요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루에 d 파이에 dz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원통의 최적은 루,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그 파이, 그리고 또 하나 z라고 하는 이 값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최적 적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논리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유전율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A라고 하는 상수값이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삼중적분 형태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우리가 루에 n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적분 요소가 d루라고 하는 이렇게 원통까지, 중심으로부터 원통까지의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러니까 반지름인 거죠. 반지름이 이렇게 있고,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한 바퀴를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파이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그 원통도 부피를 가지려면 높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통에 그 높이가 있을 테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했던 거를 그대로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Z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원통의 길이를, 저기 있는 길이를 0부터 L까지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0부터 L까지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파이라고 하는 거는 0부터 2파이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이게 d로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지만 0부터 그 원통의 표면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로 놔요.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d로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원래는 원통을 최적적분을 할 때는 0부터 로까지인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구간 자체가 A부터 B까지로 잡았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어디까지냐면 가우스면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 원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중인 거예요. 머릿속으로 여기를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A부터 전하가 분포하는 되는 거니까 여기가 A부터 로까지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쓸 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를 쓸 때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나서 여기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 거냐면 A부터 시작을 해서 로까지다라고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하는
전화, 총전화를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전화는 지금 A부터 로까지 있는 거예요. 아까 안쪽에 있을 때는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만큼 내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부에는 전기당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데는 A부터 가우스면을 잡은 데까지 거리, 로까지예요, 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A부터 로까지로 써줘야 돼요. 여기 꼭 조심해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쓸 때 하고 여기 쓸 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전화가 도대체 어디에 분포하고 있나 하는 거를 고려해서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입실론 제로분의 A 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바깥을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길이 L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여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대괄호를 묶어줄게요. 이렇게 L이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를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여기는 2파이가 나오네요. 여기는 2파이가 이렇게 나올 테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부터 로까지 로의 n 플러스 1의 d 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위로 이렇게 올려서 쓸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여기는 입실론 제로가 있고, 그리고 이쪽을 모양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줄게요. 그럼 2파이 L의 A로 쓸게요. 여기는 2파이 L의 A 꼴이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적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n 플러스 2분의 1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로의 n 플러스 2 꼴이 될 테고, 그리고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부터 로까지예요. 전화가 있는 데까지. 자, 그러면 이 값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입실론 제로가 있고 2파이 L의 A 꼴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로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n 플러스 2가 있고 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로에 n 플러스 2가 이렇게 나올 테고, 그렇죠? 자, 그리고 A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들어가면은 여기는 A의 n 플러스 2 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다음과 같은 꼴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걸 구했냐면은 이쪽에서 지금 보면은 총전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 과정을 거쳤고, 여기에 헤다라고 해서 여기를 1의 프라임으로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어디를 구해야 되는 거냐면 바로 이쪽을 구해야 돼요. 저쪽은 2의 프라임으로 이렇게 붙여줄게요. 저기는 어떤 거냐면 남아있는 값이 여기는 선속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에다가 선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의미 자체가 플럭스예요. 플럭스,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가 뜻하는 거는 면적이에요. 면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우리가 쓸 때 여기는 면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전기장이라고 하는 걸 벡터로 쓰게 되면은 전기장이 이렇게 있고, 전기장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원통을 뚫고 나오는 방향일 거예요. 그러니까 로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A의 로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점곱이 있네요. 그리고 DS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크기가 있고, 여기도 이쪽 원통이 있을 때 이 윗면이나 저쪽 끝에면으로는 전기장이 없잖아요. 없고 전기장은 지금 이 면 자체를 뚫고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A의 로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여기는 서로 방향이 이렇게 같기 때문에 도트 프로젝트를 취했을 때는 여기는 값이 1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스칼라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전기장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면적분이 되는 거예요. 면적분이 이렇게 될 테고, 여기는 DS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지금 원통에 있는 그 면적적분 요소를 쓰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틀림없이 두 번 미분이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여기는 루에 여기가 D 파이가 있을 테고 D, Z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Z라고 하는 것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요소 자체가 0부터 L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0부터 2파이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값에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처음에 로는 앞으로 나올 테고, 그리고 여기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여기는
길이 L이 나올 테고, 그리고 이쪽은 각도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2파이꼴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약간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전기장에서 세로 묶어줄게요. 여기를 2파이 L에 루꼴로 이렇게 묶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 있는 식을, 여기서 구한 식을 1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구한 식을 우리가 2식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3번 이제 어떤 걸 구하면 돼요? 드디어 우리가 여기서 전기당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 여기다가 전기당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3번도 해기 때문에 그냥 프라임을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로 여기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2파이 L이라고 하는 거는 2파이 L 다 약분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2파이 L은 다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입실론 제로는 남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입실론 제로가 있을 테고, 여기에 루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루가 이렇게 남을 테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n 플러스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n 플러스 2 꼴로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위쪽에 남는 텀은 여기에는 면적은 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면적은 이렇게 남고, 나머지는 요 값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에 n 플러스 2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더하기 A에 n 플러스 2 꼴로 이렇게 남게 되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n, 여기가 A가 들어갔을 때 여기가 n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거죠. 마이너스 꼴로 이렇게 남게 되네요. 요 위에 수정해 줘야 되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꼴로 이렇게 남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기장을 구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전기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벡터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전기장 또는 여기를 전개 강도라고 해요. 여기를 전기장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전개 강도라고도 해요. 전개 강도라고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용어를 어떻게 쓸 거냐면 앞으로 이쪽을 그냥 전기장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전개라고도 해요. 전개라고도 하고, 여기가 전기장의 세기를 뜻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를 전개 강도라고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벡터가 안 붙어 있을 때 크기만 있을 때를 전기장의 세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용어가 혼선이 올 수가 있어서 저는 그냥 여기를 전기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게요. 자, 그리고 이쪽이 벡터로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단위 벡터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남았죠. 어디를 구해야 되는 거냐면 이번에는 여기 가우시안 서페이스를 이 원통보다 더 멀리 잡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쪽에다가 3번이라고 이렇게 쓸까요? 여기다가 3번이라고 이렇게 쓰고, 이번에는 루라고 하는 가우스면까지 거리가 B보다 더 멀 때예요. 멀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이 부분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여기다가 1하고 프라임을 붙일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입실론 제로분의 여기가 이렇게 전하분포, 전체 총전하분포가 될 텐데 여기는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입실론 제로가 있을 테고 1이 있을 테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을 다시 쓰게 되면은 여기는 틀림없이 최적적 분이 될 테고, 이렇게 최적 전하 밀도가 있을 테고, 이거는 dv꼴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했어요. 일부를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를 조금 아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는 다 똑같을 테고 이만큼 부분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떤 꼴이 나오는 거냐면 이쪽에서 구했던 값을 응용을 하면은 여기는 입실론 제로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2파이 L에 A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단지 이쪽에서 이렇게 구간만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루에 n 플러스 1에 d 루꼴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값은 다 똑같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하가 분포하는 데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잡아줘야 돼요? 전하가 분포하는 데까지 거리는 이거는 B부터 무한대로 잡아야 될까요? 이건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냐면 실제적으로 보면은 전화가 있는 데는 여기 A부터 B까지예요. 여기를 바깥으로 이렇게 잡았다라고 했을 때 전화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데는 A부터 B까지예요. 이만큼의 전화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가우스면을 바깥으로 바깥 공간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에 전화가 분포하는 데는 여기는 A부터 B까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구간을 조심해야 돼요. 이 구간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쉽게 유도할 수가 있네요. 이것도 이제 한 번에 쓰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입실론 제로가 있고 이쪽은 이 바이 L에 A가 있을 테고 여기도 적분을 해서 한 번에 쓸게요. 그럼 아까 이 형태 꼴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N 플러스 2가 될 테고 그리고 B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B에 N 플러스 1이 나올 테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A에 N 플러스 2인 거죠. 플러스 2꼴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유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을 1번이라고 이렇게 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 있는 가우스 면까지의 거리 전기선속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서 구했으니까 다시 또 한 번 구할 필요가 없죠. 아까 어디서 구했더라? 전기선속은 여기서 구했죠. 여기서 구했으니까 우리는 요식을 갖다가 그대로 써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번을 이렇게 유도를 하면은 여기에다가 3번의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 식하고 여기에는 이 식 자체가 이렇게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식이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붙여주기 위해서 여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1번, 2번이라고 놓는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1번과 2번이 이렇게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들이 쭉 풀어와서 여기를 1, 2, 3식이라고 놓는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3번식하고 2번식 자체가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고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똑같이 여기로 나눠주면 2파이 L이라고 하는 건 약분이 되죠. 자, 그래서 이쪽도 여러분들이 식을 쓰게 되면은 입실론 제로는 이렇게 남을 테고 그리고 조식에 보면은 로가 있어요. 로가 남고 여기에 N 플러스 2가 있어요. N 플러스 2가 있고 면적은 이렇게 남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 값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B에 N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에 N 플러스 2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남아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에요. 여기가 전기장을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벡터를 붙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쪽에다가 이렇게 단위 벡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또한 알아둘 게 있죠. 만약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변이장으로 구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참고적으로 여기에 참고해요. 참고로 변이장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전속 밀도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변이장과 D필드하고 여기에는 E필드라고 하는 전기장 사이에는 유전륜만 이렇게 관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나서 만약에 이쪽과 같은 경우에 여기를 D필드로 쓰세요라고 한다면 유전율만 없애주면 되겠죠. 유전율만 없애주게 되면은 우리는 저기 있는 것처럼 변이장 또는 전속 밀도 값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이런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를 충분히 한두 번 정도만 연습해 보면 정말로 잘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적분 구간을 잡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적분 구간을 가우스면을 이용해서 적분 구간을 잡을 때 실제 가우스면과 전하가 존재하는 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과 같이 루가 A와 B 사이에 있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A서부터 루까지예요. 얘가 루예요. 루. A서부터 루까지예요. 가우스면까지의 거리 여기도 이렇게 써주면은 그렇죠? 여기다 썼네요. 가우스면까지 거리 이게 루예요.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 구간대로 여기가 A부터 루까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조건처럼 이렇게 바깥 공간으로 잡았을 때는 실제 전하는 A부터 B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았을 때는 여기가 A부터 B까지 있다라고 하는 여기만 조심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내부에는 전하도 없고 그리고 실제 만약에 양의 전하가 예를 들어서 양의 전하가
이쪽하고 이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양해전화가 만드는 전기장, 이쪽에 있는 양해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에 서로 상쇄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는 이렇게 전기장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고 열심히 들어서 맞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꼭 한번 몇 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열심히 들어서 맞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